은퇴 준비하려면 복잡한 금융상품 수십 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자산만 투자하시면 모든 은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금주치 밀리언달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를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자산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4%의 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룰은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젠이 1994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은퇴 후 매년 총 자산의 4%만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30년간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모았다면 매년 4천만 원, 한 달에 약 33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월 300만 원의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연 생활비 3,600만 원의 29배인 9억 원 정도만 모아도 충분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생활비를 더 크게 잡으시는 분들은 목표 금액도 다르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9억 원을 어떻게 모으냐는 것이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상자산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퇴직연금 401k에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401k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1k 자산 대부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 주식의 성과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부분 중에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페트로달러, 즉 중동 오펙 국가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오일머니 결제를 달러로 하게 되면서 달러 패권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오일머니의 총 결제액의 30% 정도는 다른 통화가 결제가 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미국은 가상자산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401k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행정서명이 있게 되면서 기관들의 참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희소성이 보장됩니다. 최근에는 금에 대체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현물 ETF가 승인되어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4년 뒤에는 최소 5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억이 넘는 자산을 어떻게 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든 가상자산은 원하는 금액만큼인 만원이던 10만원이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더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약 70% 이상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USDT, USDC 같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모두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180조 원에 달하는데 이 거대한 생태계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발행하게 되면서 기관들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애널리스트인 탐리가 지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에 적기라는 말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애널리스트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스탠스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자산 모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올수록 변동성은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비중은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로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6대4 또는 7대3 정도 비율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나스닥 100 기반 ETF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나스닥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 기업들이 바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QQQ를 추천드립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ETF로 지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 약 1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월 100만원씩 20년 전에 QQQ를 투자했더라면 원금이 2억 4천만원 대비 현금 자산은 약 8억 4천만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분들께는 QLD도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나스닥이 1% 오르면 2% 오르고 나스닥이 1% 떨어지면 QLD는 2% 떨어집니다. 리스크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를까요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구글 검색, 아마존 쇼핑,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혁신 기업들이 10년, 20년 뒤에 과연 사라질까요? 아니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더 튼튼히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을까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혁신과 발전을 이뤄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투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월 월급날 일정 금액을 주가가 떨어지던지 오르던지 그냥 꾸준히 무지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미국 ETF 투자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환율에 대해서도 국내에 불안감이 생기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차익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즉 148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되고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즉 118만 8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더 좋은 점은 IRP 안에서도 미국 주식 ETF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상장된 QQQ와 같은 ETF를 투자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IRP는 100% 주식형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정자산인 30%를 매수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주식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55세까지 미국 나스닥 ETF에 투자하여 연평균 8%의 수익을 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만원씩 투자한 경우 약 3억 6,550만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매년 700만원씩 투자했다면 약 5억 1,770만원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인 900만원씩 투자했다면 약 6억 5,790만원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은퇴 자산 중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산은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종신형 연금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자산 운용을 잘 못했을 경우 생각보다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4%의 룰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의 노후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종신형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종신형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연금 이야기입니다. 모든 금융회사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종신형으로 지급하는 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투자형과 저축형이 있지만 그건 일단 논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인이 병들고 나이 들면 자녀들도 병간호가 힘들 수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령 우리 아버지가 매월 종신형 연금을 한 달에 300만원씩 받는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간병비가 매월 200만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연금 300만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맞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종신형 연금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사망 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산을 얼마나 나눠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종신형 연금은 사망 시까지 준다는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종신형연금은 전체 연금 수령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기초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연금은 내가 완납만 하고 수령 시기까지만 지키게 되면 절대 손해 없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지션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예정이율, 사업비 비중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두 번째가 미국 ETF, 세 번째가 IRP, 네 번째는 종신형 연금. 이 네 가지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40대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하게 되면 좋습니다. 미국 ETF의 경우는 30%, IRP의 경우는 30%, 종신형 연금은 25에서 30% 정도로 투자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50대라면 좀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5에서 10%, 미국 ETF를 30% 정도, IRP는 25%, 종신형 연금은 40% 정도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투자를 안 해본 분이라면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부터 거래소 송금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더라도 시도해 보시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투자해서 원하는 목표 금액에 도달하시게 되면 4%의 룰을 잘 활용해서 행복한 은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밀리언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